한원입니다. 4.19 강연한 게 4월 18일이고 뭐 한 열흘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자주 구독자 여러분 뵈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지난 4월 20일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큰아드님이신 김홍일 전 의원께서 돌아가셨습니다. 저는 학생들하고 답사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. 제가 김홍일 의원을 직접 뵙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잘 알고 있죠. 뭐 저보다 한 10여 년 위시지만 그래도 같은 시대를 뭐 지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뭐랄까 고문 심하게 당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마음의 빚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김홍일 의원을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꼭 국회의원을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을 시키셔야 했나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.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연들을 다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팠었는데요. 그래서 그날 답사 중에 뭐 절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. 우리 김홍일 의원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 카톨릭 신자이시지만 절에서 그냥 제 방식으로 저는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마침 스님들 계시길래 영가등 하나 좀 밝혀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. 참 마음이 안 좋아요. 올해가 2019년 그러니까 참 세월이 빠르죠.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입니다.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도 10주기고 민주화의 세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에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5월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. 그분 10주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리는 강연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참에 김홍일 의원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그래서 이 추모 강연으로 그리고 조금 띄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갖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. 그제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 이런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과 노무현 재단이 공동 학술 회의를 했습니다. 거기서 첫 번째 발제를 제가 했고 그걸 동영상 중계를 실시간 중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이다 보니까 이게 와이파이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돼서 녹화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예고는 실시간 중계를 하고 나가고서 중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요. 그날 거기서 했었던 얘기 또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뭐 박지원 의원,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또 김부겸 의원 좋은 코멘트들을 해주셔서 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에게 김대중이란 누구이고 노무현이란 누구인가는 차근차근 올리도록 4월 이제 5월 들어가면은 5월에 할 게 많아요.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해야 하고 5.18도 있고 또 김형률 원폭 2세 피해자 그분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여튼 해야 할 얘기가 참 많지만 하여튼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10주기에 대한 특강은 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 때인데요. 카메라가 가족석을 비추는데 저런 모습이 잡혔어요. 이희호에서 바로 옆이면은 아주 측근 가족일 텐데 저기 누구지? 사람들이 다 몰라봤습니다. 다 상상을 못했죠. 저분이 김홍일 의원일 거라고는요. 김홍일 의원이 체격이 이랬어요. 저보다 더 좀 살집이 좋았다고나 할까요? 통통하신 분이었는데 한 3년 정도 매스컴에서 사라지셨죠. 의원직을 상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 가족석에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찾아가서
깜짝 놀라서 또 인사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사진도 찾았었는데 어디 여기 지금 안 들어있네요. 저렇게 휠체어에 하고 이제 계신데 저건 뭐 누구나 한눈에 봐도 파킨슨병이 저렇게 심해지셨나. 뭐 고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었거든요. 잘 못 걸으셨는데 저렇게까지 병세가 악화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랬던 분이. 근데 이 시절에도 몸이 불편하셔서, 다리가 불편하셔서 잘 걷질 못하셨기 때문에 휠체어에 많이 앉아 계시고, 여기는 그 주변에서 부축을 해주고 계시죠. 그러니까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꽤 지속됐습니다. 그래도 그 의회에는, 국회에는 꼬박꼬박 잘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참 그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. 저분이 이제 2006년 의원직 상실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말씀을 거의 못 하셨대요. 그리고 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인 빼놓고는 아버지도 알아듣질 못하신 거예요. 근데 뭐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답답해 하시고 박지원 의원이 그거 좀 써봐. 그래서 이제 뭐 간신히 또 팔도 불편하니까 메모를 해서 드리면은 그러냐 하고 이제 뭐 하셨다고 하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그 마지막 임종하시기 직전에 병실에 와서 참 그 아버지하고 그 간신히 그 이제 예,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이제 그 한번 불렀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거의 건강하고 영민했었는데, 그러니까 이 제일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은 고문을 당하진 않았어요. 아마 뭐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으니까. 또 어떤 자료에 보면은 어차피 죽일 건데 고문할 필요 없다.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데 왜 아들은 고문을 심하게 당했느냐.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라고 불어라. 그걸 해서 그 아들이 이제 그 고문을 견뎌내고 그러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자살을 기도했는데 이 조사실에서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 책상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목을 다치고 머리를 다치고 그게 그 후유증이 파킨슨 병으로 그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아들 보면서 이제 아버지 마음이 그 무너져 내렸었죠. 그래서 그 아주 그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 하고 갔다 오고 그럽니다. 이렇게 떠나가셨고 그 영정으로는 그래도 건강하실 때의 모습, 아직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기 그 직전의 모습을 아마 영정 사진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이 그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드님이 세 분이죠. 그리고 그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첫째, 둘째 아들은 그 이제 돌아가신 차용의 여사. 그리고 그 재혼을 해서 이효 여사와 재혼을 해서 그 이제 홍걸 씨, 김홍걸 지금 그 저 범민련 민하협 상임의장으로 일하고 계시죠. 예. 엊그제 저희 그 세미나 할 때도 오셨었습니다만. 예. 예. 그래서 이렇게 그 삼형제 이건 이제 훨씬 젊었을 때 아마 김홍걸 씨가 뭐 한 중3이나 고1 정도 돼 보이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납치돼서 돌아온 친구가 아닐까.